저금리의 유혹에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덜컥 집을 사고 신용카드로 한 달을 버티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교육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TV만 틀면 나오는 대부업체의 광고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대출 문자, 무이자 할부 및 각종 혜택 서비스를 강조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는 카드회사의 마케팅. 우리는 지금 빚 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빚지고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빚 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빚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은 어쩌다 우리 삶의 필수가 되었을까요? 빚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싶다면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자 김의수님은 경성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워싱턴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유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한순간에 25억 원의 빚을 진 개인 파산자가 됩니다. 이후 전단지 돌리기, 풀뽑기 공공근로자, 자산관리 영업을 거쳐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재무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빚 권하는 사회 속에서 빚지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해결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월세, 공과금, 통신비,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덧 20대를 지나 30대가 된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크게 모아놓은 돈이 없기에 은행 대출로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유모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먹고 입는 것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둘씩 마련하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은 흐르고 저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부쩍 자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의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점점 증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동차 할부로 더 큰 차를 사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곤 합니다. 20대의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빚은 30대에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불어나서 어느덧 40대로 들어섭니다. 40대가 되어서는 자녀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와 뒷바라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축이나 노후 대비 같은 단어는 가물가물해지는 반면 수입의 안정성에는 이상 신호가 들어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의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다 보니 어느새 50대로 들어섭니다. 50대에 접어든 그는 노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얼마 후 직장에서 밀려나게 된 그는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퇴직금과 자산을 털어 자영업에 나섰다가 실패해서 거액의 빚만 지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도 빚에 짓눌려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빚 없는 것이 비정상의 시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의 굴레 속에 갇힌 삶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에서 저자는 빚지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채 현황 리스트를 작성하라. 빚지는 습관은 만성질환이자 난치병과 같다고 말합니다. 빚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단입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자신의 부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그 다음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며 빚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과연 현재의 수입 지출 구조로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빚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금리나 신용도를 비롯한 조건들이 불리한 악성 부채를 좀 더 나은 조건의 부채로 바꾸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 신용도가 매우 낮아 해결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지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면책 등의 강도 높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출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결혼할 무렵에 자녀를 둔 부모 세대까지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던 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집을 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의 대부분을 거액의 빚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가계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어지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필요하다면 30-30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금액은 집값 또는 전세 보증금의 30% 이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수입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저축 여력이 거의 생기지 않고 가계의 재무 구조가 앞으로 나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평수나 지역을 고집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비 패턴을 구조조정하라. 자동차 할부 구매는 부채를 가중시킵니다. 결혼을 하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 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값, 세금, 보험료 및 유지비와 같은 고정 지출이 생기고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새 차보다는 중고차로 시작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필요에 맞지 않게 큰 차보다는 적정한 크기의 자동차를 사야 합니다. 또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 고정 저축 금액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최소한 얼마를 저축하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계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수익률보다 금융상품의 유지 문제가 훨씬 큽니다. 먼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최대한 정리함으로써 고정 저축 금액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다한 보험료도 정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저축액을 판단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출의 파일을 키우는 카드와 페이를 멀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TV 리모컨 버튼으로 한 번에 결제가 되는 VOD 서비스,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유료 서비스 자동 결제 등 소액이라고 별 부담 없이 한 지출이 쌓여서 큰 지출이 됩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간편 결제인 갖가지 페이가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휴대폰만으로 간단하게 하는 결제, 홈쇼핑의 간편 비밀번호 결제, 또는 지문 홍채 인식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결제 등 소비가 쉽고 빨라진 세상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은 불편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핀테크 간편 결제보다는 신용카드가 낫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낫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돈이 주는 물리적인 볼륨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면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넷째, 자녀 교육비 원칙을 세우고 공유하라. 교육비는 한번 시작하면 의지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지나치게 돈을 쓰면 노후 준비가 그만큼 부실해지고 잠정적인 빚이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교육비 지출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마치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졸업장과 온갖 스펙에 심지어는 미국 MBA 졸업장까지 가져와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도 정년을 못 채우고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나면 회사 바깥에서는 정작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결국 자녀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명문 대학 졸업장이나 대기업 명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진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섯째, 보험은 과연 미래를 위한 저축일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공포 마케팅은 보험 과소비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수법에 넘어가다 보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여러 개 들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너무 많이 듭니다. 생활비 때문에 빚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일단은 올스톱하고 빚부터 청산하는 게 답입니다. 과감한 보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도 해결하면서 노후 대비도 가능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고 현명하게만 활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가입한다면 은행 예금 및 적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하려면 국민연금에 더해서 개인연금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이 가장 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위해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액수로 연금에 가입했다가 계약 유지를 못하면 손해만 보기 쉽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험 계약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부채 관리 전략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한두 가지라도 먼저 시작해보고 빚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빚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빚 권하는 사회에서 빚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절제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빚으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를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카페 책연필 엉클 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